네, 그럼 여기서 검사 출신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검사 출신으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하죠. 일단 자신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을 아무리 물론 이제 사건이 종료됐다고 하지만 네. 밖에서 만나서 그 사람의 어떤 사적 부탁을 들어주고 네. 또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병원장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해자의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피해 변상금을 달라 또 재수술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검사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이죠. 아하. 근데 이게 어제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예. 혐의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공갈 혐의 두 가지인데 이게 예.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된 내용은 지금 공갈 혐의인 것 같고요. 아, 네. 그 공갈 혐의는 에이미 씨를 위해서 공갈을 했다. 병원에 압력을 네. 넣었다. 네. 그러니까 네. 에이미 씨가 아마 이 병원으로부터 4년 전에 성형 수술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성형 수술이 아마 잘못돼서 부작용이 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병원에 다니면서 재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고 아.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원장에게 가서 재수술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네. 또 뭔가 치료비라든지 뭔가 좀 추후 보상 비용을 좀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700만 원 상당이 들어가는 재수술을 받도록 했고 네. 그다음에 보상금을 한 1,5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아하. 에이미 씨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이미 씨를 위한 공갈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공갈죄 범죄 사실 내용이고요. 네. 이제 변호사법 위반은 그 과정에서 이 문제의 최 원장이라고 하는 성형외과 원장이 그 무렵쯤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병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사건 내사와 관련해서 좀 알아봐 달라 어떻게 아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그 병원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예, 거죠? 병원장의 네. 부탁을. 그래서 아마 병원장이 그런 내용을 뭐 말로도 얘기를 했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 이랬는데 아마 이 문제의 전 검사가 그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알아봐 준 정황이 있는 것 같고 네. 그와 관련해서 에이미 씨 손해배상금을 아마 전 검사 본인 통장으로 좀 받아서 아하.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아마 알아봐 주는 비용 대가로 돈을 일부 받은 정황이 드러나서 변호사법 위반까지 같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그 정검사라는 이 분이 에이미하고도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지만 예. 이 병원장하고도 사실 관계가 이상하단 말이죠. 특히 예. 이 병원장이 최근에 이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던 예, 사건이 예.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병원장하고도 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의심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에이미 씨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고 병원장에게 뭔가 이제 치료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 또 병원장에게 뭔가 좀 이제 이렇게 아. 부탁을 받게 되니까 그걸 들어주면서 동시에 또 약점이 잡혀서 계속해서 병원장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보니까 에이미 측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그 연인 관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물론 뭐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그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조금 좀 석연치 않은 게 네. 그 지금 병원 성형외과 원장 최 원장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게 전검사가 받았는데 네. 재밌는 건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지금 에이미 씨에게 2천만 원을 줬다 그래요. 아하. 근데 그 돈 이외에도 또 개인적으로 지금 그 전검사 통장에서 지금 이 에이미 씨 통장으로 돈이 한 1억 원 정도가 흘러갔다 아, 그래요. 근데 네. 1억 원이 흘러간 명목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아마 전검사는 빌려준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에이미 씨는 이제 그걸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이제 어떤 이 언론에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전에 자신이 구속시켰던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 네. 이건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결국은 전모 검사가 지금 37살이고 총각 검사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에이미 씨는 지금 32살이고 미혼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젊은 남녀가 만나서 조금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돼 가면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이런 관계로까지 아주 긴밀한 관계가 네. 생성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 미혼 남녀가 사실은 뭐 눈이 맞을 수 있죠. 예. 뭐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은 피의자와 검사 간의 이런 이 사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만약에 둘이 연인 관계로 실제로 발전을 했다면 그 전에 프로포폴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 내용도 못 믿는 거 아니냐, 좀 예.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그 프로포폴 사건 수사 때는 그 지금 전모 검사가 직접 구속을 한 것은 아니고 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구속을 한 것을 그 사건을 이제 전 검사가 송치받아서 수사해서 넘겨받았죠. 네. 기소하는 것까지만 지금 담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소를 위한 검사 조사 단계에서 아마 전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에이미 씨하고 여러 이제 인간적인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아마 친분감이 좀 뭔가 싹틀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미 씨가 형을 살다가 집행유예로 이제 최종적으로 석방이 됐었거든요. 네. 석방되고 난 이후에 에이미 씨가 아마 전화 연락을 해서 뭔가 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둘 사이 굉장히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억 원이 근데 저 사실 그 딱 드는 생각이요. 사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1억 원이라는 현금을 빌려줄 정도로 여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임용이 2008년인가 됐던데 예.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로서는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아마 정 검사가 에이미 씨에게 좀 깊숙이 빠져 있었던 상황 아닌가 그런 추론이 좀 듭니다. 아까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보자면 이 병원에 이 그 정 검사가 최 원장에게 수사 정보를 뭐 알려줄 수도 있다. 있고, 예. 그리고 이 최 원장은 또 최근에 그 환자 성폭행 혐의까지 예. 받고 있는데 예. 이 병원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최 원장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 이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이제 검찰에 내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일단 소량으로 밝혀져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내사 종결을 했었던 아하. 사건이고요. 본인 성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던 모양입니다. 아하. 근데 검찰에서는 뭔가 좀 석연치 않다. 네. 아마 그 고소인이 병원 내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관계가 좀 이상하다 이래서 좀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아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라고 해서 지금 보완 수사가 지금 경찰에서 진행 중인 상태인데 네. 어쨌든 그 본인이 최초 이제 프로포폴 그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사 종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 검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사 종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아하. 좀 감찰을 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기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보니까 최 원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 검찰에서 감찰을 하다가 빠르게 수사로 전환해서 예, 바로 예.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시킨 게 예. 그러니까 검찰이 아닌 경찰이 지금 최 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검찰이 이게 혹시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을까, 예. 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해서 예. 좀 빨리 이걸 수사를 속도를 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최초의 첩보는 지금 최 원장의 강간 혐의를 조사하고 있던 강남경찰서에서 아하. 이 최 원장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검사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단초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검사가 이 사건을 발견하고 대검 감찰부에 보고를 하니까 감찰부에서 아주 신속하게 지금 감찰 내지 이제 수사로 이렇게 착수를 했었는데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경찰이 만약에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최 원장이 그때 검찰에 의해서 내사를 받던 사건이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조금 무슨 부당한 거래라든지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면 검찰의 입장이 몹시 난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지금 전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지 않았나 싶은 면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검찰이 참 옹색한 게 네. 그 지금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 같은 경우 지금 성추문 사건으로 굉장히 좀 검찰이 좀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예. 그다음에 또 벤츠 여검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죠. 네. 사실은 이제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무죄는 났지만 어쨌든 검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11억 원 정도 받았던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도 그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사들의 어떤 일탈 행위, 범법 행위가 워낙 여기서 저기서 많이 불거지니까 네. 이제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루겠다 이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김진태 총장이 어쨌든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동안은 아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검찰 내부 조직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아하. 그래서 그런저런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아주 신속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벤츠 검사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있었죠. 또 그 동부지검에 있었던 그 아예 이제 그 검찰청사 내부에서 그 성행위가 이루어졌던 예, 예.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사실 이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 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적절한 이 감정이라든지 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검찰 윤리 강령을 보면 기본적으로 검사는 지금 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청렴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오해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네. 그래서 타인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거나 상담해주거나 어떤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하도록 알선해주거나 이런 행위를 일체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윤리 강령은 윤리 강령인데 문제는 이제 그 윤리 강령을 근본적으로 안 지킨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 내부 비리가 발견됐을 때 엄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 조금 이제 분명하게 인지가 되고 이제 추세가 돼가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에 대한 어떤 업무 평가가 아. 뭐랄까 범죄를 잘 찾아내고 사람을 구속한다고 하는 이 측면에만 어떤 검사의 능력 평가가 집중이 돼 있지, 아하. 일반 검사들의 능력 평가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청렴성 문제라든지 어떤 직무 수행에 어떤 오염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근무 성적 평가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주된 평가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게 수사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 의식만 젖어 있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가능성, 문제 있는 사람을 걸러낸다, 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시스템이 좀 검찰 내부에서 좀 부족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그 동부지검 네. 이제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검사들의 권한이나 어떤 권력은 굉장히 큰데 네. 거기에 비해서 검사들이 너무 젊습니다. 아하. 너무 나이가 젊은 상태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네.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데, 법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력법관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 생활을 상당 정도 한 사람으로 이제 법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네. 검찰도 곧바로 좀 검사로 임명하지 말고 아하.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뭔가 조금 보조적인 직위로 임명을 했다가 차츰 거기서 이제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두루두루 살펴서 검사로 승진해 갈 수 있는 뭔가 이런 좀 경력 검사 선발 제도랄까, 아하. 이런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경력 검사도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예. 또 혹시 다른 어떤 좀 견제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제한할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대검에서 감찰 부서를 늘린다고 하고 검찰 내부 조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견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검 감찰부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아. 그리고 감찰 조직이 이제 대검 감찰부하고 각 고등검찰청 단위에 이제 감찰 담당 직원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니까 네. 이 숫자를 좀 많이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감찰을 그렇게 강화해야 된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